교정을 보통 2, 3년을 진행하게 되는데 2년, 3년 이상 하게 되면은 원하지 않게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항상은 아니지만 10분 중에 한두 번 경우에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보통 의학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2mm 이상의 치아 뿌리가 짧아진 경우이고, 통상적으로 1에서 2mm 정도 치근이 짧아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정상적인 범위의 치근 흡수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문제 삼는 2mm 이상의 치근 흡수가 보인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교정을 하는 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치아 뿌리가 더 계속 짧아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행을 해야겠지만,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면 재교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투명 교정에서 간단히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기준은 치근이 초진하고 비교했을 때 1에서 2mm 이상 짧아졌는지와 아니면 안 짧아졌는지 구분하셔서 담당의 선생님과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교정 결과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. 우선은 병원 쪽에서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 그렇게 처방하게 되는데요. 고정식 유지장치는 보통 송곳니에서 송곳니끼리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발치를 한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에서 반대쪽 작은 어금니까지 연결되게 됩니다. 보통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거는 2년 이상을 부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. 교과서적으로는 2년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2년 이상, 심지어는 10년까지도 붙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요. 탈락만 안 된다면 치아에 큰 재발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 외에 착달식으로 드리는 랩 어라운드 장치라고 분홍색 그 플라스틱 판에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투명한 유지장치를 드리게 되는데요. 두 가지 모두 어금니 부분, 앞니 부분 골고루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. 치과에서 보통은 그 아까 말씀드린 고정식 유지장치와 착달식 유지장치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. 이 유지장치를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시간만큼 그 이상 장치를 착용하셔야 재발을 막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고정식 유지장치가 본의 아니게 떨어진 경우에 철사가 떨어진 지 오래 방치하면 휘게 되는데 이 변형이 돼버리면 바로 붙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. 그 전에 꼭 내원하셔서 치아하고 고정식 유지장치를 바로 당일날 붙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치아 교정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의학적인 거를 설명드리면 치근 흡수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작용인데요.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작용의 범위란 보통 2mm 이상의 치근 흡수를 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와이어 교정을 하는 경우에 양치를 하는 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. 특히 초등학교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충치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교정을 중단해서라도 충치 치료를 먼저 해서 충치가 번지지 않도록 하고 다시 교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. 또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교정 중에 치은 퇴축을 볼 수 있는데요. 그 잇몸이 약한 경우에 교정 이동이 좀 과한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에 잇몸이 뿌리 쪽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멈추고 치은 상태를 볼 수도 있고, 그게 아니면 반대쪽으로 치아를 이동시켜서 내려앉았던 치은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치주과에 의뢰해가지고 치은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 크게 이 정도 의학적인 부작용이 있고요. 그 외에 부작용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돌출입을 너무 많이 넣어서 오히려 너무 넣어서 컴플레인이 있는 경우, 반대로 돌출입을 교정을 했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고 더 넣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.